지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까지는 카톡만 봐도 서로 웃음이 터지고 다음 주말 약속까지 잡으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돌변한 그녀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한순간까지는 세상의 모든 관심을 다 주는 것 같다가 다음 순간에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구는 그 불편하고 미치겠는 상황 말입니다. 이건 마치 아름다운 나비를 잡으려는 것과 정말 비슷합니다. 당신이 잡으려고 다가가면 갈수록 나비는 더 멀리,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죠.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다시 끌기 위해 어떻게든 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아니 최소한 그녀가 당신을 기억하게라도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봤을 겁니다. 내가 뭐 실수했나 싶어서 지난 대화를 수십 번도 더 곱씹어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괜히 재밌는 짤을 보내보기도 하고 그녀의 SNS를 새로 고침하며 작은 신호라도 찾아 헤맸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차가운 단답 혹은 끝내 읽지 않는 숫자일 뿐이죠. 이건 정말 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당신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심리를, 특히 여자가 남자의 어떤 행동에 매력을 잃고 멀어지는지에 대한 본질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답답한 연애의 미로를 탈출하는 법, 그리고 쫓아가는 입장에서 순식간에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말 뼈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언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위대한 작가 마야 안젤로가 남긴 말입니다. 당신을 그저 하나의 선택지로만 여기는 사람을 절대 당신의 우선순위로 만들지 마세요. 이 말 정말 가슴을 후벼 파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냐면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제 막 시작하는 썸녀의 마음을 얻으려 하든 멀어져가는 연인을 되돌리려 하든 혹은 헤어진 전 연인이 땅을 채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든 이 법칙은 절대적으로 통용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용성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온 동네 편의점에 널려있는 음료수랑 몇 달을 기다려 추첨에 당첨돼야만 살 수 있는 한정판 스니커즈. 어떤 것에 더 애착이 가고 가치를 느끼나요? 답은 정해져 있죠. 슬프게도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모든 걸 다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당신은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진실은 당신이 누군가를 당신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수록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세상에서 당신의 가치는 점점 흐릿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이 잔인한 현실이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녀가 거리를 두고 카톡 답장이 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머릿속에선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끝났구나. 내가 매력이 없나?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의 그 침묵이 당신을 향한 거절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공기처럼요. 하지만 그걸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제야 미친 듯이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한 발짝 물러선 그 순간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부재를, 당신이 없는 삶의 허전함을 그녀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어색하고 불안한 빈 공간을 어떻게든 메시지나 전화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그녀가 그 빈 공간을 온전히 느끼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당신의 부재가 만들어낸 그 고요함을, 그 침묵을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빈 시간을 채워주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쫓아가야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녀가 당신을 쫓아야 합니다. 그녀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을 저울질하고 있든 그냥 잠시 변덕을 부리는 것이든 한 가지는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주는 B플랜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 멀어지면 나도 그냥 내버려둬야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악마의 속삭임 같은 유혹이 찾아오죠. 마지막으로 카톡 한 번만 더 보내볼까? 혹시 내가 보낸 메시지를 못 본 건 아닐까? 지금 전화하면 받지 않을까? 이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충동, 저도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딱 1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녀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녀를 원하는지? 아니요. 사실 그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불안함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건 사랑을 되찾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관심 좀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짜 증명해야 할 대상은 당신은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사람과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애매하게 대하거나 필요할 때만 찾는 보험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요.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공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그건 처음부터 그녀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이 이 지긋지긋한 의뢰 연애를 끝내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7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6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절대적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당신의 절박함을 묻어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감정 리모컨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절박함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나는 당신의 답장 하나, 행동 하나에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모든 감정적 힘을 공짜로 아주 쉽게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멀어져 가는데 어떻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내 손에서 멀어져 간다고 느낄 때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그녀의 마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반응뿐이라는 냉정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간단한 진실에서 모든 힘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온통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힘이 아닌 두려움에 기반해서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매력적일 수가 없죠. 이 절박함이라는 감정을 쇼핑몰에서 당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미숙한 판매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냥 편하게 둘러보고 싶은데 그 판매원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말을 걸면서 자기네 상품을 한번 써보라고 기회를 달라고 강요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매장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절박하게 쫓아다닐 때 당신은 바로 그 판매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출구를 향해 도망치고 싶어하는 고객이 되는 거고요.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이것만 이해해도 당신의 행동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절망감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절망감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핵심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추세요.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몇 시간마다 확인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녀와의 지난 대화를 곱씹으며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하는 것을 멈추세요. 고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가난하다. 누군가의 관심을 갈망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감정적인 거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멈출 힘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사라지고 침묵하는 것.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너집니다. 아니, 지금 연락을 끊으면 진짜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이게 바로 남자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가치와 존엄성을 전부 내팽개치면서까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계속 노력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대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절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감을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깊숙이,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은 계속 그녀를 쫓아가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그녀에겐 당연한 배경소음이었죠. 그런데 그 소음이 갑자기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익숙한 소음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갑작스러운 침묵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어라?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그를 과소평가했나?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가? 당신이 침묵 속으로 사라질 때 그녀는 당신을 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설이 시작되는 거죠. 당신이 그녀가 당신을 잊을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그녀를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흩어졌던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끌어모으고 당신의 가치를 재정비하고 당신 인생의 주인공 자리로 다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멀어진 건 그녀의 손실이지 당신의 손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고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잃어버렸던 매력과 주도권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감정 부스러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내면의 무기를 갈고 닦는 것이죠. 무기라니, 난 그녀를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요. 난 그녀를 사랑한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무기는 그녀를 공격하거나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무기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내면의 힘, 회복 탄력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라는 이름의 갑옷이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 사랑을 전부 그녀에게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녀가 멀어지자 평범한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흩어졌던 당신의 힘을 다시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그녀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쏟아붓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헬스장, 당신의 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에 되돌려주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에너지의 흐름이 바뀐 것을 감지할 겁니다. 당신의 세상의 중심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녀를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이 뭘 놓쳤는지 깨닫고 돌아오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한창 더 성장해서 그녀는 나의 가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나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째와 5번째 단계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먼저 5번째 단계는 감정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당신의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도록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의 카톡을 읽고도 답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하루가 통째로 망가지게 내버려두지 않는 힘.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SNS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밤새 이불킥을 하지 않게 만드는 내면의 통제력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 당신의 행복, 당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당신이 그녀의 행동에 면역이 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비로소 4번째 단계인 신비감의 힘이 폭발적으로 발동됩니다. 사람은 너무 예측 가능한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남자, 다음 행동이 뻔히 그려지는 남자는 금방 질리게 마련이죠. 당신이라는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어버린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신만의 세상에서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녀의 머릿속은 궁금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왜 예전처럼 안달하지 않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내 세상 밖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감정의 갑옷으로 당신의 평온함을 지키고 그 위에서 신비감이라는 안개를 피워 올리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던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파문이 있는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탐험하고 싶어 안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 진부하게 들리는 문장 속에 사실 관계의 모든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본능은 그 이유를 묻고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약한 남자들이나 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 게임의 시나리오 자체를 뒤집어 버릴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위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늘 하던 패턴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순간 강렬한 충격과 함께 상대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곧바로 바빠, 라거나 무슨 있어? 같은 추가 메시지를 보내올 것이라고 뻔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쫓아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성장으로, 당신의 행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정적을 감지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쫓아오지 않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어디서 계산을 잘못한 거지? 혹시 그 사이에 나를 잊어버린 건가?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이 관계의 시나리오를 통째로 뒤집버린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규칙대로 움직이는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이 게임의 감독이 된 겁니다. 그녀의 침묵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 침묵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집중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당신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증명해내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7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앞선 모든 노력의 정점이자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역학을 영원히 바꿔버릴 이 게임의 피날레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전 6단계를 충실히 따랐다면 그녀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뒷모습을 쫓아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쫓게 하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더 이상 당신이 그녀가 원할 때 언제든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남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시간, 당신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이제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세상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되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의 아주 희미한 흔적, 즉 그림자만을 남기는 겁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신의 모든 행동과 분위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녀가 문득 당신의 SNS를 엿봤을 때 당신이 친구들과 멋진 곳에서 웃고 있거나 새로운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하차당하고 이제는 관객석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뒤처졌다는 불안감, 즉 포모가 그녀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당신과 다시 연락하려 애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은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겠지만 당신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녀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재, 당신의 관심, 당신의 준비된 마음이 사라진 그 거대한 공백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필사적으로 쫓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희미한 잔상, 즉 그림자만을 쫓고 있을 뿐이고 당신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 눈부신 빛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스스로 걷어찬 접근 권한을 이제는 가질 수 없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조금은 멀게, 어쩌면 너무 계산적으로 들리시나요? 이게 정말 현실에서 통하는 이야기일까 싶으시죠? 사실 이런 관계의 역전 드라마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역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모든 단계를 처절한 실패를 통해 직접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한때 추격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랑을 구걸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지 말입니다. 오래전 저와 그녀는 함께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말 뜨겁게 사랑했죠. 하지만 제가 먼저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고 그녀의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녀를 방치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귀국한 그녀는 제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겉으로 보이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제외하고 저는 이미 이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음을, 그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오늘 이야기한 모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습니다. 절박하게 그녀를 쫓아다녔죠. 하지만 제가 매달릴수록 그녀는 더 차가워졌고 제 모든 노력의 끝에 돌아온 것은 그녀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과 오빠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죠.
오늘 제가 드린 이 7가지 단계는 그 시절 수많은 밤을 후회와 자책으로 지새우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이 글은 저의 젊은 날의 슬픈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삶의 문제에 대해 현명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사랑 앞에서 당당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멋진 남자로 거듭나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